해발 1200m. 가파른 코딜레라 산맥의 정상까지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들의 행렬.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필리핀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 논이 존재할 수 없는 험준한 산비탈에 흐르는 비구름을 뚫고 하늘로 향한 녹색 계단을 차곡차곡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곳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라이스 테라스를 건설했을까? 마닐라시티 쿠바오에 자리 잡은 플로리다 버스 터미널. 늦은 밤이지만 버스 터미널은 마닐라 외곽으로 떠나려는 승객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루손섬 북부 코딜레라 산맥의 심장부에 깊숙이 숨어있는 바나우에로 가기 위해선 이 터미널에서 매일 밤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야간 버스를 타야 한다. 최근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가 바깥 세상에 알려지면서 바나우의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건 버스 승객들의 옷차림. 1년 내내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도시 마닐라에서 두터운 점퍼와 털모자 등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발견한다는 건 구대 불가사의쯤 되지 않을까. 그러나 버스가 출발하자 그 의문은 쉽게 풀렸다.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는 에어컨. 한두 시간이라면 모를까. 바나우에까지 9시간 내내 터져나오는 에어컨 바람은 버스 안의 체감 온도를 영하권으로 느끼게 할 만큼 시렸다. If you are going to turn up the aircon, you will it's so hot inside. 버스 차장에게 호소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상투적인 대답뿐. 공포의 에어컨 버스를 견디기 위해선 승객들 스스로 추위에 대비하는 것 이외엔 달리 뾰족한 수는 없다. 루손섬 남부 마닐라에서 루손섬 북부에 위치한 이프가우주 바나우에까지 거리는 348k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 사정과 험준한 산세 탓에 밤새 달려온 버스는 동이틀 무렵에야 겨우 바나우에 가 있는 코딜레라 산맥의 중턱에 들어선다. 아홉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바나우에에서 지친 승객들을 맞이하는 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호객꾼들.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바타드까지 도착하려면 아직도 16km를 더 가야 하기 때문이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를 기조해 만든 바나우에판 소형 택시. 바나우에에 택시는 없다. 지프를 기조해 만든 지프니는 큰 덩치만큼이나 일행과 짐이 많은 여행객들에겐 인기가 높다. 호객꾼들과 흥정이 끝난 여행객들은 혹은 트라이시클을 타고 혹은 지프니에 몸을 싣고 힘든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나우에에서 바타드 입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I knew about the Banaue and Batad and the rice terraces because some of my French friends already came here and told me that it was a beautiful place to see. So we're here to have a trek in the rice terraces and enjoy the Filipino culture here. 바타드로 가는 길은 험준한 코딜레라 산맥의 허리를 타고 끊어질 듯 이어진 외길 비포장 도로.
도로라고 하기엔 그나마 차가 다닐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정도로 가파르고 비좁은 길이다. 늘 변화무쌍한 해발 1200m 고성길로 접어든 지프니는 쏟아지는 비구름 속에서도 아슬아슬 바타드를 향한 힘겨운 전진을 계속한다.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지프니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밤새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다. 한 고비만 넘으면 바타드 마을의 입구가 기다리는데 아쉽지만 여행객들은 중도의 지프니에서 내려 1시간 가까운 산행을 해야만 했다. 한번 산사태로 길이 봉초되면 언제 뚫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마닐라에서 버스로 9시간, 바나우이에서 지프니로 2시간, 다시 걸어서 1시간. 드디어 지칠 대로 지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건 바타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세들이다. 계곡과 계곡 사이, 마치 말의 안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세들. 녹슨 간판 하나가 이곳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임을 알려준다. 바타드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여유를 되찾는다. 이제 이 세들에서 다시 1시간 반을 걸어 내려가면 그토록 기대하던 바타드가 수줍은 듯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바타드의 라이스 테라스를 만나는 길은 마닐라에서부터 쉬지 않고 꼬박 반나절이 넘는 길고도 힘든 장정이었다. 밝은 햇살이 환한 바타드의 아침. 우기를 맞아 늘 비가 내리는 바타드의 아침 햇살은 그래서 반갑고도 귀한 손님이다. 바타드 마을에 사는 기누토 씨 가족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올해 20살이 된 장남 제이콥부터 100일을 간 넘긴 아기까지 구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기누토 씨 가족. 등교 준비로 바쁜 아이들은 고양이 셋으로 아침 단장을 마친다. 팔순을 넘긴 노부모와 구남매를 먹이 살려야 하는 가장 기누토 씨의 아침 역시 쉴 틈이 없기는 마찬가지. 최근 들어 초가지붕에서 양철지붕으로 바뀐 곳이 많지만 전통가옥 발루이는 지금도 바타드 마을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발루이의 구조는 모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는 닭과 개, 돼지 등 가축들이 어울려 사는 공간.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2층 공간에서 지낸다. 우리 한옥의 대청마루처럼 정교하게 마루를 깐 2층은 침실로 이용되는데 한 구석엔 작은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게 보통. 방 안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한다. 그리고 발루이의 높은 초가지붕과 천장 사이엔 작은 다락방이 마련돼 있어 이곳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쌀을 보관한다.
발로이가 이렇듯 다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은 가축과 어울려 살면서 동시에 가축으로부터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발로이의 1층 기둥 중간에 설치된 둥그란 판은 가축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주위의 접근을 막는 구실을 한다. 기누토 씨 가족이 매끼 먹어야 하는 쌀은 작년 7월에 추수한 쌀 가운데 작은 다발 1개. 2-3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다. 방앗간에 따로 없는 밭하드에선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밥을 해먹을 수 있다. 밥 지을 쌀은 사람 손으로 한 알 한 알 훑어낸다. 훑어낸 쌀은 방아지를 해 벼 껍질을 벗겨낸다. 5째 딸 미나가 아빠와 능숙하게 호흡을 맞춘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우리 옛 농촌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모습이다. 방아지를 마치면 키질을 해서 벼 껍질을 골라내는데 쌀겨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해 가축을 위한 사료로 손색이 없다.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기 전 가축들의 만찬도 시작되는 셈이다. 탈곡을 마친 쌀은 기누토 씨의 아내에게 전해지고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마련된 화로 위에서 밥을 짓는다. 장작불을 떼기 때문에 꺼진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 좀 힘들 뿐 밥을 짓는 과정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밭하드의 전통 가옥엔 굴뚝이 없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면 늘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다. 방 밖에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우리와 비교할 때 화재의 위험은 없을까? 기누토 씨 가족의 아침 식사. 밥상은 따로 없다. 하얀 쌀밥 외에 반찬은 눈에서 잡은 우렁이가 전부. 가끔 특별한 날엔 닭고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밭하드 사람들은 논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우렁이 반찬을 즐겨 먹는 편이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맛이 담백해 일찍이 인류의 주식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쌀은 또한 가장 훌륭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면서 여러 영양소들이 이상적으로 배합된 곡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쌀에만 의존할 경우 특히 철분과 비타민 A의 결핍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하는 밭하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바라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쌀은 먹는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천 년을 아무 탈 없이 살아왔다. 밭하드 아이들의 등굣길. 경사 70도가 넘는 산비탈을 깎아 만든 가파른 계단식 논 사이로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평지가 없는 까닭에 나란히 걷는 건 불가능한 일.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큼의 좁다란 논두길이 전부다. 어른 키보다 높은 돌담 옆으로 난 한 뼘도 안 되는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다반사. 하지만 이곳 밭하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길은 평지보다 익숙해 보인다. 외부인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제작진이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돌계단을 걸어내려가 봤다. 값비싼 등산화와 기능성 운동화로 무장했건만 이런 돌계단 앞에선 무력하기 짝이 없다. 한순간만 방심해도 눈바닥 아래로 굴러떨어질 형편. 아이들의 날쌘 걸음걸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바타드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현재 6개 반 110명의 아이들이 재학 중이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모두 7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마다 쓰이는 언어가 다르다. 따라서 이프가오 주에 있는 바타드에서 쓰이는 언어는 당연히 이프가오어. 그러나 정부 수립 후 공용으로 채택된 따갈로그어와 영어가 학교에서 동시에 교육되고 있다. 덕택의 아이들은 3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Pocho mungkin carpenter ko hidadi jana pocho mungkin hi carpenter 4 yung gusto kong maging carpenter dahil carpenter rin ang aking tatay. Gusto kong maging katulad niya. I want to be a carpenter because my father is a carpenter. I want to be like him. 1995년 바나우의 주변의 계단식 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이프가오 주 정부는 관광이 주 수입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영어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프가오 주가 수도인 마닐라로부터 한참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라이스 테라스는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특정 지역의 교육 방향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해발 1,500m를 넘나드는 루손섬의 척추 코딜레라 산맥. 60~70도로 가파르게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산 정상까지 파고든 방대한 규모의 라이스 테라스들. 바나우의 계단식 논의 논두렁 길이를 합하면 무려 22,400km. 이는 만리장성의 10배,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길이다. 이 수많은 계단식 논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하필 이런 험준한 산악지역을 깎아 불가사의한 계단식 논들을 하나씩 만들어간 것일까?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를 둘러싼 의문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이 지역의 토착 부족인 이프가오족에 의해서 계단식 논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밝혀냈다. 이프가오족은 고대 필리핀 북부 지방으로 이주해온 말레이계의 후손. 원래 평지나 강가에서 농사와 수렵 생활을 했던 이들은 사냥감을 쫓아 코딜레라 산맥 깊숙이 진출했다. 산악지역은 무더운 저지대와는 달리 날씨가 시원하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있어 살기에 적당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쌀 농사를 지을 논이 없다는 것. 정착이냐 이주냐의 갈림길에 선 이프가오족은 그러나 의외의 결단을 내린다.
Yahnan at Chimatenan at Quetad. Timon half culture Yama Puchilap night. Oh, yeah. Mangumacha, Tanomche, La at ya, Amangachi, he meet and I don't care. Tanomche mission Amin Yamapot, Yahnan Mapuchet Quetad.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2300년 전의 일이었다. This is fixed, and they get the next one like this and put over the biggest one, and after that this small one like this until it reaches the altitude or the plat over, and then after that, after the stone walls, they first fix and make to level the plats and collect those small stone and throw on the river. And then after they collect those small stone, they are making rice paddies with water. So after in making rice paddies, they just first get a strong wood, the hard one, and they will pound it to make it strong before they got a mud making rice paddies. So it seems like this, and they clean like that, and they will get a rice planting one by one, and that's all. 이프가우 사람들이 이런 라이스 테라스를 지을 땐 철 문명이 도래하기 전이었다. 그들은 삽이나 쇠지렛대 없이 단단한 나무와 솥뼈를 이용했다. 가파른 지형 때문에 소나 말의 힘도 빌릴 수 없었다. 수레를 모는 것도 불가능했다. 모든 건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졌다. 처음엔 물을 사용하기 쉬운 강가에 논을 만들었다. 하지만 식구가 늘 때마다 식량을 더 얻기 위해 논을 한 뼘이라도 늘려야 했고, 그 방법은 오직 산을 깎는 것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논은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논에서 까마득히 위에 있는 논까지의 거리가 보통 1km에 달했다. 그렇게 깎고 파기를 거듭한 지 수천 년. 1995년 유네스코는 산 바닥에서부터 산 머리까지 펼쳐진 이 거대한 녹색 계단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미국 토목협회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역사적인 토목 구조물로 이곳을 선정했다. 이프가우족의 수천 년에 걸친 눈물겨운 삶의 흔적이자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I can believe that this area hasn't got any machinery that I can see. I can't see any animals, the buffalo who would normally be used to do these sorts of rice terraces, and I guess they use some instruments, but it would be instruments, small instruments, and human activity. Yeah, it's pretty unbelievable, especially since the rice terrace has been built like more than 2,000 years ago, and the methods they use must be very primitive, and without any machineries or tools, it's really amazing how they can actually move the rocks to great heights to build all the stairs, the rice terraces. Yeah, it's definitely something. It's definitely a wonder of the world, and I'm not surprised that it's a UNESCO site. All these men have to be clever to work, to eat, and to survive. That's maybe the quality of this work, just to feed all the population of this area. So I mean, it takes years and years to make it, but the result is so nice, so good. So I believe, yes, human beings have done this, but during a long time.
바타드 마을 깊숙이 숨어있는 비경 하나. 낙차 47m의 타피아 폭포가 그것이다. 타피아란 이프가오어로 폭포를 뜻하는 말이다. 옛날 사냥감을 쫓아 쿠딜레라 산맥을 올랐던 이프가오족이 이 폭포에 막혀 길을 헤매다 발견한 곳이 바로 바타드. 우기를 맞아 검붉은 토사물을 쏟아내는 타피아 폭포는 바타드 마을을 감싸고 도는 왕왕강의 발원지다. 마을 주변에 강이 흐른다는 건 벼농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왕왕강에 물을 끌어다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바타드 지역은 6월을 분기점으로 건기와 우기로 나뉘지만 산악지형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수량은 풍부한 편이다. 바타드에서 가장 높은 해발 1200m의 파테산 정상에선 쉴 새 없이 물이 솟아나온다. 이 물이 바타드 계단식 논들의 젖줄이다. 산 정상에서 흘러나온 물은 논바닥에 거미줄처럼 깔린 관계시설을 따라 높은 지역의 논에서부터 맨 아래 지역의 논까지 필요한 만큼 빠짐없이 적셔준다. 관계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논에는 대나무관을 이용해 물꼬를 터준다. 이프가오족은 이 같은 놀라운 논 농사 기법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안해서 실행해온 것이다. 바타드 계단식 논에서의 벼농사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월과 3월에 모심기를 하고 5개월을 기다려 7월과 8월 추수를 한다. 그 이후에는 김매기를 하고 논둑을 보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논둑 주변을 진흙으로 단단히 다져야 물이 새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렁이를 잡는 일. 지렁이들은 계단식 논의 돌벽에 구멍을 내 논이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시로 잡아 없애야 한다. Tamanhi pakui yang teligom mehato. Yang si teligom je cuma acor je an amin kan je meguaat ketan orang. Soalnya importante ma juga ce jali ce aga. Taka hanta ci mon atau ci pak ion cipajau. 지렁이보다 더 골칫거리는 쌀을 훔쳐먹는 쥐. 쥐는 동작이 재빠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잡기도 힘든 일. 바타드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계단식 논의 돌벽에 난 잡초를 제거해 쥐의 접근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다음 해의 풍년을 위해 튼튼하고 실한 종자배를 골라 모판에 뿌리는 일도 중요한 과정. 바타드에서 생산되는 쌀을 외부에 내다 파는 일은 거의 없다. 자급자족하기에도 빠듯할 뿐더러 교통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논에서 수확한 양이 많으면 쌀이 부족한 이웃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추수 때가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건 바타드 농부들도 마찬가지. 잘 익은 벼를 노리는 새떼들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헛수아비는 없지만 수시로 양철판을 두드려서 모여드는 새떼를 쫓아야 한다. 바타드의 추수 방식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작은 칼처럼 생긴 낫으로 잘 익은 이삭 주변만 잘라낸다. 벼단을 이용할 때가 마땅치 않고 이런 방식이 훨씬 편리하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수를 마친 벼는 발로 밟아 논에서 썩도록 한다.
천연 비료가 되는 셈이다. 12월, 때늦은 추수가 한창인 만원 시내는 올해 이모작을 했다. 이모작을 하게 되면 지력이 약화돼 수확량은 일모작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다. 화학 비료를 쓸 경우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바타드에서 비료를 쓰는 일은 없다. 농약도 쓰지 않는다. 말 그대로 100% 유기농이다. 바타드에서 유기농을 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논바닥에 새까맣게 깔린 우렁이. 우렁이는 풀을 아주 좋아하는 대식가다. 풀을 좋아하면 벼도 먹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렁이는 물속의 풀만 먹는 습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렁이는 제초 전문가다. 논바닥에 풀어놓은 오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리들은 벼포기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해충을 잡아먹는다. 해충을 잡아먹기 위해 넙죽한 부리로 논바닥을 헤집는 건 곧 김을 내는 것이다. 오리들의 배설물은 또한 토양을 살지우는 천연 비료가 된다. Commercial fertilizer will destroy the fertility of the soil. Then after that, it will make the soil very hard and it's not very easy to cultivate. Then that's why we are using the organic fertilizers like the rice stalk and the leaves of the plants and some grasses, and that is only the fertilizer of the rice field here in Batad. Then we are proud here in Batad not using commercial fertilizers. Then we harvest many rice.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바타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부터. 요즘 기누또 씨 가족은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TV는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비좁은 단칸방에서 대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올해 43살의 젊은 농부 기누또 씨. 그에게 구남매란 적지 않은 수의 자식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힘든 농사일을 거들어줄 든든한 원군이자 미래의 자산이다. Noe ne plano min udman. Jene huuni ya. Ne huuni malai ami ya mit olog mi montamo ya. Hija katulong mi hija manik echa mi songa posto min udman pai. No kaya mi ga amum biag e changam no chimi e kaya kanya kan. Nangami kan ci umapirchong ang. Ya ne hija umatana tahay mo kringai. 마닐라의 한 고급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종업원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이른바 싱잉 레스토랑이다. 값비싼 해산물과 육류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 식당의 음식 가격은 1인분에 600페소. 우리 돈으로 18,000원을 웃돈다. 필리핀 서민들에겐 상상도 못할 높은 가격이다. 그러나 이 식당에서도 밥은 빼놓을 수 없는 기본 메뉴. 아무리 고급 요리라고 하더라도 밥이 빠진 요리는 상상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필리핀에서 쌀의 위치는 요지부동이다. 필리핀 사람들의 쌀 사랑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춘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점인 이곳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것은 빵이 아닌 밥. 유난히 밥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한 판매 전략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빵 대신 밥이 제공되는 지역은 세계에서 필리핀이 유일하다고 하니 필리핀 사람들의 극성스러운 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의 고품대를 달래주는 것도 다름 아닌 밥이다. 밥 대신 다른 음식을 생각한다는 건 필리핀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 부자건 서민이건 할 것 없이 필리핀 사람들은 매일 3끼 식사를 밥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We Filipino order rice because rice is the Filipino life. We ordered rice comes with the dishes because Filipino not fond of eating cereals, noodles, and bread. That's why we always eat with the rice. 마닐라만을 끼고 자리 잡은 바세코 지역. 마닐라의 대표적인 도시 빈민가다. 이곳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0만 명을 헤아리게 됐다. 매일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 바세코의 한 건물 앞은 줄을 선 아이들의 행렬로 소란스러워진다. 10년 전 이 지역 2만 명의 아이들이 사실상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하루 한 차례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무료 급식은 아이들이 가장 허기를 느낀다는 오후 3시에 이루어진다. 3o'clock 피딩 프로그램이란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빠듯한 이산 때문에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루 250명으로 제한된다. 행여 늦기라도 하는 날엔 이런 행운마저도 비켜갈 수밖에 없다. 하루 종일 굶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겐 공포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도 쌀밥 한 끼가 사람들이 한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한 건 불과 30년 전.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외국의 원조에 의지해 허기를 달래야 했다. 그랬던 우리의 과거가 이곳 바세코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우리 돈 500원이면 닭 한 조각과 한 그릇의 따뜻한 쌀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 미국의 그 애완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경비만 가져도 세계 기아는 없어진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그 나눔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균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9살의 엘리오 폴리곤 씨. 바타들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폴리곤 씨는 어렸을 적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목공이 기술을 활용해 이프가우 전통 조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가 즐겨 만드는 조각품은 쌀의 신인 불룰. 이프가우족의 토속 신앙이 깃들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폴리곤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 1년 동안 깎지 않아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바타드에선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자를 때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이 있다. 닭을 잡아 숲의 신에게 바치는 일이 그것. 머리를 깎고 나서 숲의 신이 그를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길 경우엔 화를 당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닭을 죽인 뒤에는 간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간은 모든 영양분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여겨진다. 다행히 간의 빛깔과 모양이 좋은 편. 이것은 숲의 신이 폴리곤 씨가 머리 깎는 걸 허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바타드에서 이발사는 따로 없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가위를 든다. They make the liver of the chicken is good. That is the sign of accepting me. Either I change my hairstyle, so they can agree. So they know me because they agreed with the liver. 바타드 마을에는 300여 세대, 1,300명의 사람들이 산다. 다른 필리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곳에 전파된 지 수백 년이 넘었지만 이프가우 토착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비센테 루가오 씨의 하루는 어머니의 시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3년 전 101살을 일기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보관해두고 있다. 루가오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유리관 속에 앉혀놓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외아들인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충실히 따랐고 장례식 때 이프가우 관습대로 돼지 8마리와 카라바오 1마리를 잡아 성대한 의식을 치렀다. 문제는 뮤지로 관을 옮길 때 또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 장례식 때 전 재산을 써버린 루가오 씨는 다시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때까지 어머니의 시신과 동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Napahanan coffee na o inaruwa mah kaya pinati partiyo impahikib mah kaya. 바타드엔 모두 5개의 교회가 있지만 마을의 주요 행사 때마다 무당들이 초빙돼 행사를 주관한다. 오늘은 마마항 의식이 치러지는 날. 마마항은 바타드식 추수감사제를 말한다. 마마항이 들어가는 행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마을 전체가 마마항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늘 행사 비용은 바타드의 갑부인 페드로 아둑 씨가 부담했다.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마마항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제사에 바쳐질 돼지들이 다리를 묶인 채 마당으로 끌려 나온다. 닭털모자 출라우를 쓴 무당이 오늘 의식을 총괄하는 제사장이다. 무당들은 가장 높은 신인 가부니안과 그 밑에 신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제사에 참석해달라고 기도한다. 가부니안을 비롯한 모든 신들이 강림하면 그들에게 제물을 바칠 차례. 돼지를 죽이기 전 무당들은 모든 불운과 악귀들을 돼지가 다 가지고 갈 것을 기원한다. 오늘 제사에 바쳐질 돼지는 3마리. 신에게 돼지를 바침으로써 모든 불운과 악귀는 사라졌다고 믿는다. 죽은 돼지의 입에 풀잎을 물리고 쌀과 술을 얹은 뒤 무당들은 나무로 만든 할릿이란 악기로 돼지를 때리며 노래를 부른다. 오늘 제사를 주최한 가족의 건강과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노래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다.
신들이 오늘 바친 제사에 만족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닭을 잡을 때처럼 이번에도 돼지의 간 상태를 살펴 그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땐 다른 날을 잡아 또 제사를 올려야 한다. 다행히 간의 상태는 양호했다. 신들이 그들의 기원을 들어주었다는 뜻이다. 오늘 제사는 성공적이었다. Udah cek yo ya mempidwa yo normalita hayang angor jalan to. Balik tumelong ayo ta. Ngewe alan to akici. 제물로 바친 돼지고기는 큰 솥에 넣고 푹 삶아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나눠 먹는다. 이때 돼지고기의 신성함을 위해서 어떤 양념도 첨가하지 않는다. 물론 푸짐한 밥도 빠질 수 없다. 오랜만에 치러진 마마항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먹기 힘든 돼지고기로 배를 채운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다. 제사의 마무리는 따야오. 따야오란 이프가오어로 춤을 뜻한다. 남자들은 전통 의상 완옥, 여자들은 탈구이를 입고 모두가 어울려 이프가오 전통춤을 흥겹게 춘다. 따야오는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걱정에서 벗어난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이리저리 창공을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바타드 사람들은 올해 농사도 내년 농사도 풍년이 될 것을 믿는다. 수천 년 동안 가파른 산비탈에 계단식 논을 일구며 쌀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다. 쌀은 생명이고 신이며 과거이자 미래, 그들의 모든 것이다. 이프가오 사람들은 오로지 쌀에 대한 염원 하나로 험준한 코딜레라 산맥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계단식 논을 만들었다. 세상은 이를 두고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계단식 논은 천국으로 오르는 녹색 계단이 아니었을까.